안녕하세요. 역사 연구하는 무쿨입니다. 며칠 전 한 역사 커뮤니티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은 땅의 넓이, 즉 영토의 크기를 나타낼 때 쓰이는 한자어 방이 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뜻하는 것이냐 아니면 둘레를 가리키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만 10년 넘게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벌인 회원들은 제가 아는 사람들이죠. 이 논쟁은 회원 A가 삼국지 위서 동전에 기술된 여러 나라의 영토 크기 정보를 지도 위에 시각화해서 보인 게시글에서 촉발되었습니다. A는 방을 둘레로 판단하고 위서 동전이 기술한 각 나라의 영토 크기 방 면리의 값을 원의 둘레로 삼고 그 수치에서 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지도 위에 그 반지름으로써 원을 그려서 영역을 표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삼안의 경우는 바다까지 포함시켰는데 바다 면적은 빼고서 절반 값으로 추산했습니다. 회원비는 그 게시글에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따르면 부여는 북쪽으로 흑룡강까지 영역이었는데 저 영역 표시는 그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의 비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표합니다. 이에 대해서 A는 방 이천리의 영역 크기가 담길 수 있는 최대치를 표시하였다. 실제 영역은 원형일 리 없으니 구체적 영역은 추가적으로 비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방을 둘레로 해석하여 원으로 표현한 A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웠는지 새롭게 게시글을 작성하여서 한, 즉 삼안의 영역 크기가 방사천리라고 한 삼국지 위서동리전 한전의 기술을 거론하면서 A가 비정한 삼안의 영역은 방사천리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작다고 반박합니다. B가 작성한 반박문은 후한서 궁국지가 기술한 한나라 영토 크기 정보를 근거하여서 삼안의 방사천리를 논한 것인데 요약하면 한나라 영역에서 남북의 직선거리가 현대 지도상에서 대략 2275km인데 후한서 궁국지는 13,368리라고 했으므로 심리가 대략 1.702km가 된다. 이를 사천리로 환산하면 688km이다. 따라서 A가 계산하여서 시각화한 삼안 영역의 원지름 508km는 이 수치보다 크게 작으므로 A의 주장은 그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B가 반박한 것까지는 좋으나 A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A는 방 사천리를 원의 둘레로 판단하고 둘레가 사천리인 원의 반지름 값인 254km를 구해서 지도에 표시하였는데 B는 A가 구한 둘레가 사천리인 원의 지름값인 508km를 방사천리의 산술값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A는 B가 의도한 바를 정확히 이해한 듯합니다. B의 게시글에 바로 다음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A는 사서에 기술된 영토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인 방면리는 가로나 세로의 길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둘레를 뜻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원 C가 A의 주장, 아니 확언에 동조하는 댓글을 남깁니다. 전근대 사서가 기술한 방면리에서 이 방의 의미를 제대로 해설한 글이 없는 형편이어서 저 역시도 강역사 연구 초기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기에 훗날 우리 역사 탐구를 위한 기초 상식을 주제로 하여서 출간할 책에 수록될 방에 대한 제 지난 연구글의 일부를 비교적 간략화하여서 이렇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방은 본래 어떤 의미를 지닌 글자였을까요? 무엇을 본뜬 것일까요?
방의 본래 의미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설문해자는 나란히 묶인 배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설하였습니다. 즉, 배 두 척을 나란히 묶은 모습에서 배의 몸통 부분은 한 척으로 생략하고 머리 부분을 간략화했다는 것입니다. 시라카와는 갑골문을 분석해 볼 때 변경에 시체를 걸어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문호와 김락주는 국경에 걸쳐 있는 사람을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라카와 시지카와 유사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라기는 칼자루를 상형한 것으로서 자루병자의 본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중서는 쟁기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방의 갑골문을 살펴보면 쟁기를 상형한 듯한 글자의 사례가 과반에 달합니다. 바이두백과는 방의 본래 의미가 죄인의 칼을 뽑고 변방으로 추방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해설했습니다. 이로써 훗날 변방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정사각형의 땅에서 중앙과 상대되는 네 곳의 땅을 의미하였고, 또한 정사각형의 땅에서 두 변을 곱한 평면 면적을 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은 쟁기를 상형한 것으로서 쟁기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방향의 뜻을, 땅을 일구는 데 쓰임으로 네모의 뜻을 지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설문해자의 해설은 갑골문에 나타난 방의 형상이 배와 거리가 멀고 모든 시대를 걸쳐서 배의 의미로 사용된 직접 사례가 없다는 사실에서 수용할 수 없는 해설입니다. 이 락의의 주장은 칼자루를 뜻하는 글자가 어떻게 네모, 땅, 변방 등을 뜻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고, 갑골문과 상고대를 다룬 사서 및 문헌에서 그러한 용례가 관찰되지 않으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는 서중서의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이두백과는 죄인을 변방으로 추방한 것을 의미했다고 해설하여서 시라카와 시지카, 류문호, 김낙준 등의 견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사각형 땅의 면적을 뜻한다고 하여서 방면리에서 방이 지닌 답을 미리 제시하고 있습니다. 갑골문에 나타난 방의 형태는 대체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큰 대 또는 사람 인과 유사한 형태, 그리고 흡사 땅을 갈아엎는 쟁기를 상형한 듯한 형태가 그것입니다. 대는 이미 갑골문에서도 정면에서 바라본 두 팔을 옆으로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방은 오히려 옆으로 서 있거나 누워 있는 사람이 가로선에 몸을 걸치고 있는 형상입니다. 사람 인자의 갑골문 형태가 옆으로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상형한 것입니다. 따라서 방자와 사람 인자는 서로 연관성이 엿보입니다. 한편 방의 갑골문에서 쟁기의 모습을 상형한 듯한 글자가 나타나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갑골문이 쓰인 시대부터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방자가 쟁기나 경작의 뜻으로 쓰인 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걸쳐있는 가로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좌우에 획을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마치 쟁기처럼 보이는 것이죠. 정리하면 쟁기를 상형한 글자로서 방향, 네모, 네모진 땅 등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하는 통용서를 중심에 두더라도
변경에 걸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뜻했다 하는 류문호, 김낙준 등의 견해를 차 안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설은 그 시초에 대한 견해가 다를 뿐으로 모두 땅, 네모, 방향 등으로 쓰여왔다는 사실에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는 논증을 통해서 한 개인이 낸 주장이 아니라 사료를 분석하여서 얻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즉, 전근대 사서와 문헌에 쓰인 방면리 등식의 의미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방면리는 정사각형의 땅에서 한 변의 길이를 뜻합니다. 사방면리는 그 정사각형의 땅에서 사변을 강조한 표현으로서 방면리와 동일한 뜻입니다. 지방면리 역시 마찬가지로서 땅지는 땅 또는 영역 또는 영토를 가리킵니다. 세 표현 모두 방형, 즉 우물 정자 모양의 정사각형 땅에서 가로 또는 세로 한 변의 길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방이 영토의 넓이를 가리키는 표현에 쓰인 곡절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설명하고,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검증해 보이겠습니다. 오복은 구주로 상징되는 중국 영역뿐만 아니라 중국이 교화해야 할 원근의 이족 영역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관련 기록은 상서와 사기, 주례뿐만 아니라 회남자, 관자, 순자, 예기 등 춘추 전국시대부터 진안시대에 이르는 여러 사서와 문헌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상서의 기술이 비교적 대표성을 띱니다. 오복은 하나라 우가 순임금의 지시로 개척하고 조성한 구주, 구산, 구천, 구택의 영역을 임금이 사는 지역, 즉 왕성을 중심하여서 일정하게 방을 구획하되 거리와 생산성, 종족의 성격과 성분을 고려하여서 500리씩 끊어서 나눈 것입니다. 상서 우공편에 있는 해당 기술을 보겠습니다. 기술 내용을 낭독하지 않겠으니 화면을 정지한 후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즉, 가로와 세로 500리의 정사각형 땅을 왕성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서남북에 순차로 배열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동서 5천리, 남북 5천리의 정사각형 땅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기 오제 본기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오천리라는 영역 크기는 황복의 끝에서 반대편 황복의 끝까지의 거리로서 상서 익직편과 사기 하본기에도 기술되어 있는데, 즉 하나라 순임금 때에 우가 도와서 이룩한 나라의 영역을 방오천리라고 적은 것입니다. 물론 이는 역사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순임금이 위무했다 하는 종족들은 춘추시대 이전 시기부터 전국시대까지 활동한 종족들이 뒤섞여 있고, 실상 사방 오천리의 중국 영역은 춘추시대에나 근접하였을 뿐입니다. 특히 남쪽의 교지, 북발, 서쪽의 융, 석지, 거수, 저, 강, 북쪽의 산융, 발, 동쪽의 장, 조이 등의 지역은 하나라 시대가 아니라 그 수천 년 후인 진한 시대에 이르러서야 진출하였고, 그 영역을 방으로 추산하면 5천리가 아니라 1만 리를 넘어섭니다.
즉 춘추 전국시대 중국 여러 나라의 영역을 하상시대에 투사하는 것에 모자라서 아예 진한시대의 영역을 투사하고 있는 것이죠. 구복은 상서 등에 나타나 있는 오복 개념이 주례 등에서 확장돼서 나타난 것입니다. 상서는 공자가 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국시대에서 진한시대에 걸쳐서 그 내용이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주례는 본래 기원전 11세기 인물인 주공이 찬술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고대부터 진위의 시비가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나라부터 진나라 시대까지 청동기 명문의 기록에 근거하여서 대체로 전국 시대에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구복에는 오복에 없는 왕기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는 경기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방일천리의 영역을 개념화한 것입니다. 주례는 또한 상서와는 다른 명칭과 순서를 도입하여서 배열하였는데 새로운 명칭들을 보면 남복, 채복, 위복, 만복, 이복, 진복, 번복 등으로 무려 7개나 해당합니다. 구복이 나타내는 영역은 방일만리입니다. 이는 대체로 전국시대 말기에서 진한시대의 중국 세력의 영역에 상당합니다. 정리하면 한 국가나 종족의 영역을 나타낸 방면리는 중국 상고대의 영역관인 오복 개념과 관계 있는 것으로서 방면리는 땅의 크기를 방형, 즉 정사각형으로 관념화하여서 그 한 변의 길이를 제시한 것입니다. 조선 후기 학자 안정복의 문집인 수남선생 문집 권 11 잡저 경서의 편에 다음의 기술이 있습니다. 경서의는 여러 경서를 읽고서 의심되는 바에 대해서 안정복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일종의 비평 단문을 모은 것인데 여기서 안정복은 맹자, 양해왕, 상, 수장에 달린 한 주석을 비판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문장은 봉강지제 출어 정전, 즉 봉강의 제도가 정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봉강은 봉토라고도 하는데 제후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가리킵니다. 천자가 제후를 봉하여서 내려준 땅이거나 이미 어느 지역을 차지한 자를 제후에 봉하여서 그 권한을 인정하였을 때 그 땅을 두고 봉강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천자와 제후의 관계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가 차지한 영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 나라의 영역을 나타내는 제도가 정전에서 왔다고 안정복은 적고 있는 것이죠. 정전은 상주 시대에 행해진 것으로 알려진 토지 구획 제도로서 땅을 우물정자 모양, 즉 정사각형 모양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다스린 정전 제도를 가리킵니다. 방리, 즉 방일리가 일정이라고 했으니 방리가 뜻하는 바는 가로와 세로변의 길이가 모두 일리인 우물정자 모양의 땅을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정복의 글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방백리는 동이라고 하고 세로 길이가 100리이고 가로 길이가 1천리인 직사각형의 땅을 개방하면 방 330리가 된다고 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방면리의 개념이 분명해집니다. 세로가 100리, 가로가 1천리인 직사각형의 땅을 정사각형으로 만들면 한 변의 길이는 333.333리가 됩니다. 즉, 방면리는
정사각형의 땅에서 한 변의 길이를 뜻한다는 사실이 안정복의 글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안정복의 기술과 비교적 동일한 사실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이 한서 형법지에 있습니다. 기는 앞서 소개한 구복 개념에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방일천리의 왕기를 뜻합니다. 다음은 맹자에 기술된 관련 정보입니다. 묘는 오늘날 대략 30평 정도 넓이의 땅입니다. 이 동질한 정보는 한시 외전과 춘추 번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춘추 번로는 기원전 2세기 전한 사람인 동중서가 기원전 6세기 말에서 5세기 초 노나라 사람인 공자의 말씀 즉 춘추를 정리하고 또 스스로 논한 책입니다. 따라서 면적당 부양할 수 있는 인구수는 시대를 감안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서 식화지에 기술된 관련 정보입니다. 다음은 줄의 지관사도의 관련 기술입니다. 구부는 방 1, 2의 땅입니다. 즉 일정이죠. 도는 도시의 뜻 외에 도읍, 나라, 성의 뜻이 있습니다. 즉 방리를 근거한 정전제가 행정구획과 행정구역 단위의 기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영토의 크기를 나타내는 봉강의 제도는 정전제에서 비롯하였습니다. 방면리는 둘레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영토를 정사각형으로 산정하여서 그 한 변의 길이를 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가 500리이고 남북이 2000리인 직사각형의 영역은 그 둘레가 5000리이지만 이 영역을 정사각형으로 만들면 한 변이 1000리가 되어서 그 둘레가 4000리가 됩니다. 즉 둘레의 길이로서 어떤 영역을 표현하는 것은 그 정보 전달에 있어서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전근대 중국 사서와 문헌에서는 대체로 방 또는 동서와 남북의 길이로서 그 영역의 크기를 제시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